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벌써 6주차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온라인 강의의 마지막인 만큼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을 가져왔으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6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주차 복습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함수, AR 센서, 기울기 센서, LCD 패널, 모터 드라이브, 마지막 실습, 그리고 총 복습이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지난 주차 복습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에는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 호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이브러리 호출을 위해서는 include 키워드를 쓰고 뒤에 꺽쇠를 붙여줍니다. 꺽쇠 안에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라이브러리 호출을 통해 베이직과 아두이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서브모터는 다른 말로 각 모터라고 불리는 제품이었습니다. PWM, 펄스, 폭, 변조 방식을 이용해 각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리모컨과 적외선 수신부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모컨은 적외선을 쏘고 받는 과정이 필요한 장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습도 센서는 이전에 배운 조도 센서, 압력 센서와 마찬가지로 토양의 습도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는 부품이었습니다. 변화된 저항을 측정하는 것으로 토양의 습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은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는 무엇인가요? fx, 2차 함수, 삼각함수, 수학에서의 함수 말고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이 나오도록 하는 가상의 장치입니다. 함수라고 적혀진 박스 안에서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인 것이죠. 함수는 어떤 규칙 혹은 연산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규칙의 연산에 의해 인풋이 아웃풋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함수는 아웃풋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풋만 받고 별다른 아웃풋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사용할 때 void 자료형을 사용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함수는 인풋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체로도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아웃풋을 반환하는 함수이죠. 함수를 설명할 때 우리는 화이트 박스 혹은 블랙 박스라는 개념을 많이 말하곤 합니다. 화이트 박스란 내부가 밝게 보이는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함수의 규칙, 연산 등이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화이트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의 반대로 되는 블랙 박스란 내부가 어두워 보이지 않는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함수의 규칙, 연산 등이 화이트 박스와는 다르게 이해할 수 없거나 명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블랙 박스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이름 자체가 함자에 숫자,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저 상자 안에서 모두 일어나고 밖에서 보는 우리의 인풋이 쉽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상자 안으로 일단 밀어놓고 우리는
간단한 연출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가 도대체 뭐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함수란 어떤 목적을 가진 기능 묶음입니다. 선언과 연산, 조건문, 반복문, 주소참조 등 다양한 기능을 묶어 내가 필요할 때 그 기능 묶음을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습니다. 핀모드, 시리얼 프린트 등이 함수에 해당하고 그 밖에도 연수 선언하듯이 함수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와 가장 닮은 단적인 예시로는 자판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함수와 조금 닮은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클래스는 어떤 목적을 갖는 속성과 기능 묶음입니다. 여기서 속성은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작동하는 변수로 클래스 외부에서는 참조할 수 없는 값입니다. 이 값은 클래스 내에서 선언된 함수인 메서드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속성에 대해 우리는 보기, 눈 감기, 듣기, 말하기, 먹기 등의 메서드를 사용하여 속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객체 지향이라는 것이 코드를 객체로 묶어서 객체 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절차 지향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동하는 방식인데 만약 이 경우 코드가 매우 길어지면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같은 동작의 반복을 절차 지향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같은 내용의 코드를 반복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일일이 코드를 다 수정해야 하고 이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은 같은 동작의 코드를 객체로 묶어 객체끼리 상호작용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반복되는 내용을 수정할 때 객체의 내용만 수정하면 되고 실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메인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배우게 될 LCD 패널의 동작 코드에서도 클래스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서드 함수를 사용할 때 객체를 선택하고 그 객체 뒤에 객체.메서드 메서드 꼴로 코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요. 함수,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시작으로 속성과 메소드를 선언해 줍니다. private에 놓인 값들은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public에 놓인 값들은 클래스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속성을 public으로 놓아도 되고 메서드를 private으로 놓아도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클래스의 메서드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함수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변환값의 자료형, 함수 인자, 그리고 그 아래 함수 내용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void를 사용합니다. 뭔가 많이 복잡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쓰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이것만큼 코드를 깔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함수가 없다면 반복 작업의 경우 코드가 매우 늘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문을 쓸 만큼 횟수가 많진 않지만
혹은 반복문으로 묶을 수 없을 만큼 코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능이라면 일일이 여러 줄의 코드를 작성하기보단 함수 한 줄로 끝내는 것이 훨씬 보기 좋고 용이하겠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첫 아두이노 PIR 센서입니다. PIR 센서는 패시브 인프라레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적외선을 발사하여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부품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렇게 돌아온 적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 부품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사용하겠네요. PIR 센서는 현관등, 화장실 등 자동 조명에서 자주 쓰입니다. 항상 어둡다가도 슬쩍 발을 가져다만 대면 켜지던 조명들 기억하시죠? 보통은 작동하지 않다가 불시에 사람이 등장하면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들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단, 적외선의 변화가 난무하는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 동물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라면 사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기울기 센서입니다. 기울기 센서는 말 그대로 기울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센서입니다. 기울었는지 아닌지 yes or no로만 판단하는 센서도 있고 기운 정도를 측정하는 센서도 있습니다.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세 종류를 나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중력의 방향을 측정하여 현재 사물의 상태와 중력 간의 각도로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도성 구 매체 방식입니다. 실린더 형태로의 회로 안에서 전도성 유체와 볼을 넣어두게 된다면 수평을 맞췄을 때는 구가 실린더 안에 가운데 위치해 있어 전도성 유체로 전류가 통하지만 수평이 깨졌을 때는 구가 실린더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전극을 막아 전류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감지입니다. 이 경우는 현재의 기울기에 대한 세밀한 감지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수평이 깨진 것에 대한 측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센서는 가장 간단한 전도성 구 매치 방식의 기울기 센서입니다. 실습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 센서의 회로는 저항값을 활용하는 조도 센서, 압력 센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그 두 센서는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죠. 하지만 기울기 센서는 디지털 신호를 읽어드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센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가 굴러서 실린더의 한쪽 벽을 막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기울기 센서는 정밀한 센서는 아니기에 다양한 작업을 할 수는 없으나 휴대폰의 화면을 기울여 가로 화면으로 전환될 때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CD 패널입니다.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서 액정입니다. LCD는 액정에 전류를 흘려보내거나 차단하여 구조를 변형시켜 빛을 조작합니다. 두 개의 편광폰과 같이 쓰여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죠. LCD의 구조는 편광판, 액정, 편광판, 백라이트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고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은 편광판에 의해
진동 방향이 서로 바뀝니다. 진동 방향이 바뀐 빛이 두 번째 평형판에 어떻게 투사되느냐에 따라 빛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사되는 형태를 액정으로 조절하여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 필터를 통과하여 우리가 아는 다채로운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화면이 LCD라는 점에서 그 활용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LCD가 쓰이고 활용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해볼 LCD 패널은 그중 시장에서 나온 LCD에 비하면 매우 간단하고 축소된 기능이지만 오른쪽의 사진처럼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LCD를 사용할 때는 리퀴드 크리스탈 헤더 파일을 꼭 불러와 주세요. 우리는 보통 LCD 패널의 회로도를 굉장히 단축시킨 I2C 통신 방식으로 부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 뒤에 I2C가 붙은 헤더 파일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스마클에서 만든 구름이라는 로봇을 표정을 LCD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신기하죠? 이걸 만들 때 저희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도 재미있는 LCD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이름 그대로 모터 제어를 위한 부품입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 모터를 직접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 그렇다면 왜 직접 제어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아두이노의 우노 보드가 출력하는 전기 신호의 전류는 수십 밀리암페어 수준입니다. 그러나 DC 모터가 요구하는 전류는 수백 밀리암페어의 이상이기 때문에 우노 보드의 신호를 중간에 증폭시켜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해볼 모터 드라이버는 LE93D입니다. LE93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지네처럼 생긴 이 부품을 볼 때는 항상 한쪽 끝에 하얀 점이나 표시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얀 점을 기준으로 왼쪽 첫 번째 핀은 VSS 핀입니다. VSS로 인가된 전기는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VSS로 들어온 전류의 전기의 전류가 증폭되는 것이겠죠. 하얀 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가장 끝에 위치한 핀은 VCC 핀입니다. VCC로 인가된 전기는 내부 회로 동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VSS로 들어간 전기는 모터 자체를 돌리는 힘으로 쓰이고 VCC로 들어간 전기는 VSS에서 들어온 전기가 흘러나갈 방향을 통제하여 모터 회전 방향의 속도를 바꿔주는 데 쓰입니다. 하얀 점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핀이 입출력 핀입니다. 연속된 핀끼리 짝이고 입력된 핀은 아두이노의 우노 보드에 출력 핀은 모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 점을 기준으로 위쪽 맨 끝과 아래쪽 맨 끝에 처음 핀은 활성화 핀입니다. 활성화 핀은 그 줄의 모든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터 드라이버 가장 가운데 놓인 4개의 핀은 접지 핀입니다. 모든 접지 핀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그라운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4개의 접지핀 사이에 생기는 금속 평면이 방열판의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표와 그림을 보여주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만큼 모터 드라이브는 그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모터 제어에서 쓰이지만 모터가 쓰이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퀴, 축, 펜 등을 회전하는 제어하는 모든 시스템이 필요하고 요즘 더 이슈인 웨어러블이나 의적의 관절부에는 훨씬 더 미세하게 모터가 제어되어야 하므로 모터 드라이브의 쓰임새는 앞으로 더 크고 많아질 일만 남았네요. 반갑습니다. 여기서부터는 6주차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세팅부터 하고 시작해 줍시다. 우노보드와 브레드보드 꺼내서 5V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본 회선을 다 깔아주고요. 마찬가지로 GND도 기본 회선을 다 깔아줍시다. 오늘 할 첫 번째 실습은 PIR 센서로 만드는 자동 현관등 만들기입니다. PIR 센서를 가져와줍니다. 여러분, 이 팅커캐드 기능 중에 검색하면 그 기본 회로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만 여기 있는 건 우노보드를 이용해서 컨트롤링 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우노보드 없이 돌아가는 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두이노랑 관련된 내용은 딱히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이기 때문에 특정 값을 불러드리는 연결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PIR 센서에 세 가지 핀이 있는데 신호핀, 전원핀, 접지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접지는 접지에 갖다 넣어주고 전원은 전원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신호를 어디 받을지 여러분이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3번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PIR 센서의 측정값을 받아줄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드는 건 자동 현관등입니다. 현관등에는 조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LED를 가져와 줍니다. 제가 사는 집은 현관등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LED는 여태 실습 때 많이 써봤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긴 다리 쪽에 플러스 연결해서 점,
놓친 게 있네. LED는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기본 전력을 인가하면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항 먼저 달아주고, 그다음에 신호와 연결을 해줍니다. 번거로울 때 이런 식으로 뒤집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LED는 이번 핀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친구도 GND에 연결. LED 같은 경우는 그 5V가 인가되지 않고 그냥 이 아두이노 기본 전력으로 인가가 돼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핀으로 바로 플러스를 연결해 준 모습이고요.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핀 번호 연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LED는 2번으로 정해놨고요. PIR 센서는 3번으로 정해놨었죠. 두 가지 부분만 쓰니까 두 개만 일단 설정해놓고 핀 모드 LED도 아웃풋, 핀 모드 반대로 PIR 센서는 센서니까 인풋으로 받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뒷문을 사용해서 사용을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PIR 센서가 읽어드리는 값은 움직임이 있다 없다 딱 두 가지의 디지털 값이기 때문에 바로 써주면 됩니다. 디지털 리드 어디 PIR 센서가 읽은 값이 뭔가 읽어드린 값이 있을 때 작동을 했다고 느꼈을 때 그럴 때 LED를 켜주겠다. 디지털 브라이트 LED를 켜주겠다. 하이. 그리고 뭔가 디지털 라이트를 작동시켰을 때 여러분 딜레이를 아주 잠깐이나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회로 건강에 좋다 하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켜는 기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움직임이 없어졌으면 다시 꺼야 되니까 아니면 디지털 라이트 LED를 꺼주세요. 마찬가지로 딜레이 3 넣고 조금은 닫겠습니다. 하고 코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PIR 센서를 팅커캐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대상을 움직이면 움직임이 떴다고 움직일 때만 신호가 들어가고 멈추고 좀 기다리면 이제 움직임 신호를 탐지를 못해서 불이 꺼지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 현관등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기울기 센서 사용해 보기입니다. 늘 그랬듯이 모노보드와 브레드보드 세팅 먼저 해주고요. 이번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울기 센서를 가져와 줍니다. 기울기 센서 회로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도 센서랑 압력 센서 썼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는 저는 인가를 해주고 반대쪽은 무조건 그라운드로 빼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빼는 게 아니고요.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이 그라운드로 빠지는 신호를 우리가 측정할 거기 때문에 요 5칸짜리 핀에다 다시 옮겨 넣어주고 저항을 꺼내서 예전에 배웠던 pit다운 저항으로 신호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항으로 빠지는 게 그라운드 빠지고 기울기 센서 초록색이니까 신호는 초록색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저항으로 그 GND의 어떤 그 잡음 신호를 다 빼주고 이렇게 신호핀 빼서 측정해주면 됩니다. 구성 자체와 원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압력 센서나 CGS랑 똑같지만 어차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0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 핀에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에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끝나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LED랑 시리얼 모니터를 써서 확인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LED를 꺼내주고요. 하나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 번, 한 번, 4번에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렬한데? 됐다. 이렇게 하고, 그라운드 연결해주고, 제가 또 실수했네요. 맞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LED 바로 연결하면 칠 수 있으니까, 저항으로 미리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핀 번호 연결, 틸트가 그 기울어짐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틸트에서 2번 핀에 연결해주고 인트 초록색 LED가 3번, 빨간색 LED가 4번이 되겠습니다. 핀 모드 LED들은 아웃풋을 설정을 해주고 틸트 이 친구는 사실상 지금 센서니까 인풋으로 받아줍니다. 시리얼 모니터도 열어서 같이 센싱 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문에서 해줄 건 센서 값을 측정하는 거니까 PIR 할 때와 똑같이 if return with 여기는 순서를 좀 바꿔줄게요. tilt가 읽어주시니까 tilt with 라고 하고 이걸 digital with tilt 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이 변수에. 그리고 if tilt with에 들어온 게 low라면 팅커캐드에 있는 기울기 센서의 경우 화면엔 누워 있지만 사실 세로로 서 있는 게 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의 경우 평형 상태일 때는 구체가 그 밑에 닿아서 신호가 끊겨 있고요. 로우이고 평형이 깨졌을 때 구체가 떨어지면서 하이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누워있을 때가 평형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나오고요. 하고 원래대로
세워져 있을 때가 평형 상태인 걸로 코드를 작성해야 다시 작동을 해보면 이렇게 올바른 출력이 나옵니다. 바를 천천히 이동해서 평형이 깨졌을 때 밸런스 X가 뜨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은 LCD 패널 사용해 보기입니다. 정확히는 LCD 패널에 알파벳 출력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팅을 빠르게 해주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LCD 패널은 모두 탭에 있고요. 모두 탭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LCD 16x2 친구랑 LCD 16x2 I2C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이 I2C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왜 I2C를 써야 하느냐? 왼쪽에 핀이 튀어나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8개, 12개 정도는 연결을 해야 LCD를 쓸 수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4개의 핀으로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회로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SDA, SCL은 뭐냐면 이게 I2C 통신 방식을 하게 하는 두 개의 핀인데 이건 A4 아날로그 4번, 아날로그 5번 핀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I2C를 하는 그거라서 그 핀이라서 순서대로 SDA를 아날로그 4번에 SCL을 아날로그 5번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2C 방식의 LCD 패널은 생각보다 회로도는 간단한 편입니다. 4개밖에 없어서요. 코드도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헤더 파일을 불러와서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라이브러리 끌어서 쓸 거니까 라이브러리 탭에 들어가서 리퀴드 시리얼 I2C 방식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PCF 8574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 있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눌렀을 때 나오죠. MCP 기반인지 PCF 8574 기반인지 PCF 8574라고 해주고 네, 우리가 이제 그 헤드 파일로 리퀴드 크리스탈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리퀴드 크리스탈을 켜고 끄는 객체를 또 하나 생성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오늘 클래스 하면서 객체라는 단어도 배웠었죠. 리퀴드 크리스탈 보통은 헤더 파일 이름 자체가 클래스명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적어주고 LCD라고 객체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버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버전 해주고 이게 16바이라는 게 LCD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로 16개, 세로로 2칸 깔려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16바이 2 쓸 거니까 16바이 2로 설정해주고 다음에 셋업 들어가는 겁니다. 셋업에서는 여태 썼던 핀 모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LCD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메소드를 써서 셋업을 해줄 겁니다. LCD
이니셜라이즈, 함수, LCD, 클리어. 클리어는 이제 모든 LCD에 박혀있는 LED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LCD 내의 조명을 일단 다 꺼주는 겁니다. 걔네한테 전달되는 신호를 다 꺼주고 LCD, 백라이트, 그리고 백라이트를 켜줍니다. 이론 때 말씀드렸다시피 LCD의 작동 원리는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편광판과 리퀴드 크리스탈을 통해 왜곡시켜서 밝기 조절해가지고 색 필터를 통해서 화면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가장 기본적인 셋업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난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LCD에는 색 필터는 없습니다. 편광판 LCD 편광판 딱 거기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기대하시긴 어렵고요. 그냥 화면 출력이 된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빠르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코드를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리자면 LCD 셋 커서가 우리 뭔지 아시죠? 커서가 요 마우스 돌아다니는 그 친구인데 셋 커서라는 건 뭘 말하냐면 시작점을 어디로 정할 건지를 말해주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로가 16칸, 세로로 2칸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로 축에서는 몇 번째 칸에서 시작하고 세로 축에서는 몇 번째 칸에서 시작하는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컴퓨팅 언어다 보니까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첫 번째 줄이 0번 줄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두 번째 인덱스, 세로로 0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해주고요. 다음 가로로 2번 인덱스, 세로로 1번 인덱스에서 LCD 튜토리얼 출력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을 띄워놓고 3초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 다른 걸 출력을 하려면 지워줘야겠죠. LCD 클리어를 써서 한번 싹 지워줬습니다. 이거 안 쓰면 그 다음 코드 작동할 때 이게 남아있거든요. 이 글자들이 미처 지워지지 않은 글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클리어 꼭 해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문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겠죠. 그래서 루프문으로 계속 돌아가게끔 코드를 작성해 줬습니다. 아, 요 방식을 저희가 정했잖아요. 여기서도 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 위치가 된다는 거, 문자가 출력될 시작 위치를 내가 정해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실습, 모터 드라이버 사용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던 모터 드라이버인 L253D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H브릿지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전원 1, 전원 2. 1이 VSS고 2가 VCC.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입력 4, 출력 4지.
됩니다. 이거 보통 어떻게 써야 하냐면 모터 드라이버를 일단 먼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음, 자, 하비기어 모터가 이름이. 이거 보시면 모터의 구조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핀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출력이 4개죠. 출력 4까지 1, 2, 3, 4 출력 4개니까 출력 2개가 여기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 하나는 2개의 모터까지 제어를 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회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VSS랑 VCC에 각각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가운데 접지 4개도 연결해 줍시다. 출력 2개가 각각 여기 연결돼야 되고요. 여기 이 활성화 핀이 속도를 제어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서 저는 PWM이 되는 9번 핀에다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력 핀이 4개인데 왜 반드시 1, 2번을 같이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속도를 다르게 하실 거면 상관이 없지만 속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된 속력을 가지게 하는 활성화 핀이 1, 2번을 같은 걸로 취급하고 3, 4번을 같은 걸로 취급해서 반드시 1, 2번을 한 쌍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3, 4번이 또 한 쌍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회로도는 이게 완성이고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 번호 저장부터 해주겠습니다. 보통 활성화 핀을 저는 EN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EN은 9번 핀. 그리고 인풋 1번 핀이 7번이고요. 인풋 2번 핀이 6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셋업에 들어가서는 일단은 작동 화면을 좀 보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켜줍시다. 하고 핀을 3개 연결했으니까 핀 모드도 3번을 해줘야겠죠. EN에 대하여 아웃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인풋에 대하여도 아웃풋, 두 번째 인풋에 대하여도 아웃풋 바로 설정을 해주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 이제 PWM으로 속도 제어할 거니까 속도를 좀 다양하게 해보면 좋겠죠. 2주차 때 알려드렸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읽어드릴 때는 1024까지, 정확히는 0부터 1023까지 읽어드릴 수 있고 반대로 출력을 할 때는 0부터 255까지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위에 입력핀 있죠? 입력에 들어가는 신호가 서로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하냐면 모터의 회전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동그란 원통에 이렇게 수건을 삥 둘러서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를 두르고 있는 두 손을 같은 방향으로 당기면 공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당겨져 오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당기고 한쪽에선 밀어줘야 그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다르게 해주셔야 회전이 되고 실제로도 모터를 정지시킬 때 이게 같은 신호를 보내서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키고 싶으면 인풋 1과 인풋 2에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1초 동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플롯을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 네 부분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50% 스피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그냥 255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마이너스 100% 스피드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아날로그 신호를 0부터 255까지밖에 못 보냈다고 하시면서 마이너스 100% 스피드면 마이너스 255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 1과 인풋 2의 방향이 다르죠? 이게 회전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모터를 회전시키고 싶다면 이 신호를 서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마지막으로는 0% 스피드. 다시 말해서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피드를 0으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저는 다 한 대 몰아서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 팅커패드에서는 모터의 회전 또 이 RPM이 그 분당 회전수거든요. rotate per minute이라고 해가지고 분당 회전수인데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00% 스피드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100% 스피드일 때 143, 절반일 때 70 맺히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40, 0일 땐 0 RPM 해서 딱딱딱딱 정확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실제로 모터를 사용하면 이 모터 위에 올라간 하중이나 아니면 모터 자체의 결함 등에 의해서 완벽히 비례하게 속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혹은 제동이 바로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딜레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에 대해 비례하게 작동하기는 한다 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주차 실습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배운 부품들, 특히나 모터 드라이버와 LCD 패널은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활용법,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실습 때는 모터 제어를 활용한 더 재밌는 현장 실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실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수란 어떤 목적을 가진 기능 묶음입니다. 반복 작업을 한 줄로 함수화할 수 있어서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며 코드의 유지 보수 또한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수를 활용한 데이터 구조로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클래스 안에 속성과 메서드가 있었는데 각각의 참조 권한이 조금 달랐죠. private과 public 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클래스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바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작동하는 기존의 절차 지형과는 달리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코드가 작동하는 객체 지향성이 있었습니다. PIR 센서는 패시브 인프라레드, 즉 적외선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자동 조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울기 센서는 말 그대로 기울기를 측정하는 판단 센서입니다. 가이로스코프, 전도성 구체, 진동 감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지만 우리가 사용해 본 것은 전도성 구매체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울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LCD 패널은 쉽게 말해 액정이었습니다. 편광판, LCD, 편광판, 백라이트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LCD의 두 편광판 사이에 빛을 조절하여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LCD를 쓰기 위해선 두 가지 헤더 파일 중 저희는 회로 구성도 편리한 I2C 버전의 헤더 파일을 불러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늘 아두이노 보드라고 얘기했지만 좀 더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MCU란 아두이노처럼 제어와 처리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특징합니다. 이러한 MCU에 의해 모터를 제어해야 할 때 모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MCU가 제공하는 전류는 모터가 요구하는 전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네요. 오늘은 그동안의 활동을 캡슐로 만든 것처럼 꽉 채운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수업까지 여러분이 따라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아두이노든 다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6번의 온라인 수업을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